그래서 찬찬을 쳤군요. 예. 예, 우리 그 그러면 네. 이 삭사화만이 어떠한 성체였든지 한번 살펴보고 저 찬찬으로 한번 가볼까 해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성격? 그 지난번에 대략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삭사화를 만든 방법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층층이 이렇게 돼서 저는 그냥 일종의 성벽인 줄 알았어요. 이건 이름 자체도 뭐 삭사화만 성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가기 때문에 저도 이제 줄줄이 길을 따라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뒤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산에다가 이 벽을 세워가지고 성체만 만든 게 아니고 뒤로 가는 길도 있더라고요. 미로같이 해놓은 건가요? 네. 뭐 미로는 아니고 뭐 복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길. 아니 그러니까 근데 앞쪽으로 해서 뒤쪽으로 들어가는 길. 우리나라 성도 그 한성 그 한성이라고 있잖아요. 그 왜? 예, 산성. 네. 산성이 단순히 성벽만 쌓은 게 아니죠. 거기 안에 다 길이 있고 길도 있고, 미로도 있고. 거기에 또 수비하는 사람들 거주지도 있고, 여기도 보니까 이 뒤쪽으로 가니까 이런 거주지 비슷한 곳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벽관 같은 거 보이십니까? 요 벽관 같은 게 뭐 한 사람이 앉을 수 있고 뭐 그런 공간이거든요. 병사들이 좀 쉴 수 있고 뭐 이런 공간도 만들었군요. 그런 데다가 저 가운데 혹시 보이세요? 이거? 이거 물이 흐르죠. 물이 나오네요. 이 삭사화만 성체가 거의 3,000m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물이 흐르는 거예요. 제가 마추픽추에서 먹어도 되는 물인가요? 그럼요. 깨끗한 물입니다. 그렇죠. 높은 산에서 내려오니까 약간 약수 같은 느낌이겠네요. 네. 이 그 해발 마추픽추 2,600m의 고지에 더구나 거기 산꼭대기였잖아요. 거기에 물을 흐리는 시스템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마추픽추는 못 가서 못 보여줬는데 여기는 삭사화만 조금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물 내려오는 거 보이세요? 네네네. 물 찰찰 나오는데? 철철 나와. 해발 6,000m의 산들 안대 산맥이기 때문에 꼭대기에서 지금 물이 나는 거예요. 와, 물을 많이 잠그 꼭대기는 아니고. 그렇죠. 거대한 산맥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간직하고 있는 거겠죠. 보관하고 있다라고. 보관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모아서 물기를 만들어서 약수처럼 받는 거겠죠. 이러니까는 살 수 있겠죠. 야, 그럼 지금도 저기 물이 나와요? 저거 제가 갔을 때 찍은 겁니다. 뭐 설마 10년 사이에 물이 마르진 않았겠죠. 그러면 드셨어요, 물? 약수물이고? 제가 이때는 머리가 아파가지고 사진도 간신히 찍고 다녔어요. 그래도 물을 한잔 하시지 그럴 때. 그럴 거 그랬어요. 야, 저 귀한 물인데. 근데 사진은 전부 다 멀리서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전부 다 가까이 보이지만은 걸어가려면 전부 다 멀어요. 이거 사진 잡아 당겨서 찍었을 뿐이거든요. 고산병 때문에 참 많은 거의 안 움직였습니다. 많은 걸 잃으셨네. 정말 그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저 물을 마시고 왔어야 돼요. 그렇죠. 그 전기 안 됐으면 전기를 안 됐으면 다시 가야 되겠어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시겠죠. 꼭 다시 한번 가서 저 저도 갑자기 물을 먹고 싶어서 가고 싶네요. 갑자기 물이 먹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뒤쪽으로 가서 보니까 이렇게 방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뭐 성벽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같으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그 산성 같은 수호하고 사람들도 살고 뭔가 그런 거대 요새 그러니까 도시 같은 거였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렇게 또 막 해서 뭐 매립 피겨서 싸우기도 하고 뭐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쪽을 그 팔자쿠띠가 이쪽으로 안 들어가길 잘했죠. 단순히 그렇죠. 병망이 아니고 이쪽으로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지나가려고 그러면 정복하기 어려웠겠죠. 왜냐면 삼국지에서도 성 점령하기는 쉬운 건 아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성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이게 항상 지키고 있는데 이쪽 사람들은 내부 그 지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미로같이 만들어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점령하기는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서 역공을 쳤군요. 그렇게 해서 이 찬찬은 저희가 좀 이따가 한번 보기라고요. 치무의 수도는 삭사화문은 치무의 그러니까 요새고 그 치무는 약간 저지대에 있는 왕국이에요. 그 성을 지나서 있는. 그래서 이
이쪽으로 잉카 애들이 산 쪽에 있는 애들이니까 그쪽에서 못 내려 이 삭사오면이 못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엉뚱하게도 해안으로 해서 600km를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찬찬을 치무의 수도가 찬찬이거든요. 찬찬을 네, 제가 지난번에는 이제 찬찬을 무너뜨렸다 그랬는데 찬찬은 수도의 이름이고 왕국 이름은 치무입니다. 치무란 나라의 수도가 찬찬. 예, 이 찬찬을 무너뜨림으로 해서 이제 멸망시킴으로 해서 명실공히 잉카 제국이 된 거예요. 잉카 제국은 지금 보다시피 아까 그 에콰도르 그 북쪽만 빼놓고 이쪽을 전부 다 이렇게 길게 그러니까 이게 길게 된 이유가 안데 산맥이 있어서 이쪽으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을 전부 다 점령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긴 거리잖아요. 엄청나네. 엄청나죠. 네.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지배했는가 가장 그 유명한 잉카의 도로. 이 거미줄처럼 늘어진 거 보이죠? 네네네. 이거. 이게 잉카 사람들이 만든 도로거든요. 지금도 그 도로가 주 도로입니다.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그 길을 따라서 뭐 길을 하나 더 만들지 옆에 새 길을 만들든지. 근데 메인 우리나라 지금 경부고속도로 같이 이제 길게 쫙 뻗어 있고 새길로 뭐. 네. 그리고 수많은 도로들이 당시 잉카 사람들이 돌로 바닥을 쫙 깔았거든요. 그걸 사용하는 데도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 옆에 뭐 새로운 그 아스팔트 길을 만들었겠죠. 그렇죠. 옆에도 뭐 길은 있겠지만 메인 길은 하여튼 길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길에서 황제의 명령을 전달하는 차스키라는 연락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차스키가 사람의 그러니까 뭐 직업의 이름이라 그럴까요? 일종의 봉화 들고 뛰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파발병 뭐 이런 거. 맞아요. 파발병. 네, 파발병들이 저기 엄청난 속도로 여기를 뛰어다녔다 그래요. 오직하면 그 쿠스코에 있는 저 잉카께서 이쪽에 해안에 있는 물고기 있잖아요. 물고기를 뭐 아침에 잡아서 그 다음 날 상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상하지 않게 싱싱한 채로 잉카께서 드실 수 있었대요. 그 서로 그냥 이어달리기처럼 막 이어달리기처럼 계속 해가지고 물론 뭐 봉화 같은 건 있었겠지만은 주로 차스키들이 이어달리기를 했는데 그렇지만 차스키들이 서로 전달하다가 파발병들이 전달하다가 내용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때 이용한 게 끼뿌입니다. 옆에 끼뿌 보이시죠? 끼뿌가 이 메소아메리카는 그 마야 사람들은 체계적인 문자가 발전돼 있었잖아요. 네네, 문자가 있었죠. 우리가 막 사람 이름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이쪽은 숫자도 있고 막. 이렇게 화려하고 거창한데 문자를 사용 안 했어요. 문자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끼뿌라는 문자 형태인데요. 우리는 매듭 문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이렇게 쭉 이렇게 실 같은 거 보이죠. 네네네. 거기에 이렇게 디리릭 늘어져 있잖아요. 저거 말씀하신 거죠? 예. 근데 가운데 잘 보면 이 매듭이 져 있어요. 네네. 매듭이. 매듭. 그러니까 실을 꼬아서 묶은 거죠. 그리고 이제 실의 색깔도 붉은색, 푸른색 뭐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실의 색깔, 매듭의 형태, 개수, 맞아요. 뭐 이런 것으로 뭐 숫자도 나타내고 무슨 내용도 전달하고 뭐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생각도 전달했다 그래요. 뭐 빨간색이면 뭐 화났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노란색 뭐 그런 식으로 자기들만의 그게 정말 상상이 풍부하세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기호는 되지만은 관념적인 얘기를 어떻게 남길 수 있을까 그랬는데 그 페루사라이에 의하면 그런 관념적인 뭐 이상적인 얘기도 전했다고 하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해. 그런데 이 키프가 정말 이 상황이 열악해 보이지 않아요? 끼뿌. 첫째는 해독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죠. 그 매듭이 눈으로 봐서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정말 정확하게 알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매듭을 보면 이렇게 굵게 매듭을 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대여섯 번 매듭을 져가지고 어떤 거는 얇아요. 한두 개. 그렇죠. 이게 다 틀리니까 의미가 한 번 짜는 거나. 그래서 뭐 그 굵기로 봐가지고 어떻게 해석할지도 이걸 6번 감은 걸로 해야 되나 7번 감은 그것도 어렵고요. 애매하고요. 그리고 유물이 많이 남아 있지가 않아요. 실이라 오래 못 가는구나. 종이는
마야는 1000년을 간다 그러는데. 그렇죠. 나무, 뭐 돌, 뭐 금속을 마야는 정말 돌로 하고 저쪽 메소포타미아는 진흙을 구워 남기고 이러는데. 걔네는 비석으로 많이 했죠. 저렇게 실조각으로 남겨놨으니까 정말 별로 없어요. 이미 거의 다 썩어서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쉽네요. 자세한 뭐 문서로 된 게 없어서 사실은 해석하기도 힘들고. 해석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지금 뭐 일부는 어느 정도는 뭐 알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기프 자체, 기프로 만든 그 문장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차스키들께서 기프를 들고 잉카의 명령을 전달했답니다. 그래서 길기도 해서 사실 또 이게 힘들겠어요. 통치 자체도.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넷으로 나누죠. 파차쿠티 이후에 그 후에 이제 아들이 왕이 되면서 잉카를 네 군데로 나눠서 수도를 따완틴수유라고 이때부터 따완틴수유라고 그랬대요. 따완틴수유. 그러니까 네 개의 도시, 네 개의 땅의 나라. 네 개의 땅의 나라. 그리고 그 중심은 쿠스코죠. 쿠스코가 수도군요. 일단 잉카 제국의 수도 쿠스코. 오늘 즐거운 시간. 이거 혹시 아세요? 제가 이 지역은 사실 저도 전공하는 지역이 아니라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고 이번 회에는 유적을 찾아간다고 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문자가 없기 때문에 이게 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잖아요. 해석도 별로 안 되고. 그래서 근데 굉장히 많은 우리 나스카에서도 봤지만은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그림을 가지고 유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가 과거로부터 왔을까 그걸 한번 생각하는 의미에서 그림을 한번 열심히 보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보다 보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혹시 뭔가요? 이거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뭐 그냥 뭐 그림 같긴 한데 이거 굉장히 유명한 건데.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게 1972년에 파이오니어 10호 로켓을 타고 우주로 날아간 그림인데 1972년에 조선이와 아직 안 태어났죠? 저는 아직 안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우주에 보낸 그림이에요? 우리 지구인들이? 지구인들.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 그때는 우주 개발이 한창이었잖아요. 한창이었는데 그때 생각하기에 정말 이 넓은 우주에 지구에만 인간이 있을까. 그래서 외계에도 인간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인간과 비슷한 지능을 가진. 아폴로 뭐 12년 달에도 보내고 막 그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계에 있는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ET 외계인들한테 보내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보내려니까 우리들의 말로는 보낼 수가 없잖아요. 보내면 소용이 없죠. 그 사람들 모를 거니까.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내서 지능을 가진 사람은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러한 아이디어에서 만든 거랍니다. 그래서 이 금속판에 제작해가지고 그 파이오니어 10호에 싣고 파이오니어 10호는 무인 우주선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싣고 지금 뭐 알데바란 그쪽 방향을 향해서 지금도 뭐 날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해요. 그림은 2003년에 교신은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가고 있을 거. 조선이 보시기에 뭐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거 뭐 남자 여자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지구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 그렇죠. 뭐 지구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다. 인간이 있다. 우리 이렇게 있다라고 그리고 보여지고. 이렇게 손을 흔드니까 반갑다. 최소한 인사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그들이 타고 간 로켓을 표시한다고 그래요. 약간 타원형 뭐 문 같은 거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뭘 것 같습니까? 그리고 뭐 여기는 약간 뭐 은하계 같은 데로 뭐 들어간다 맞아요. 이건 뭐 저도 잘 모르는데 이것이 뭐 저 지능이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과학이 발달됐으면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정하여 만들었다고 그래요. 여기가 출발점이고 여기서부터 너네들한테로 가는 방향, 상대적 거리와 뭐 방향, 그러니까 이 방향이 뭐 알데바란인가 하는 성단 쪽으로 보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받을 것을 유추하고 뭐 그러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걸 보낸 거래요. 그리고 저는 제일 흥미있던 게 이겁니다. 이거는 봐도 금방 알 것 같지 않아요? 이거는 뭐 이거 뭐야? 약간 태양 요거 좀 보세요. 이건 로켓.
인공위성 같은데 인공위성.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태양, 수성, 금성, 지구 아닙니까? 태양계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양계에 있는데 태양계에서 우리 지구라는 데서 네 번째 되는 위성에서 이렇게 로켓 타고 날라왔어요. 지금 날아가고 있다. 얘네를 얘가 토성인가 보다. 옆에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지화, 목성, 토성 그러네요. 토성까지 생겼잖아요. 토성같이, 진짜 토성같이 생겼네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 가고 이렇게 날아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도 이제 메시지를 대충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설명이 오면 십진법. 저쪽은 원자래요. 원자. 잘 모르겠다. 근데. 저도 저거는 잘 이해되고 하이드로 애텀이라나. 그래서 아마도 지구에 물이 있고 그런 자연 조건을 표시한 게 아닐까 싶어요. 여러 형태로 보내서 이제 알아먹는 거는 알아먹고 말면 말고 이런 그런 그래서 형태인 것 같아요. 우리도 보니까는 대충 보니까는 뭔가를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일단 그림이 있으니까 대충 생각은 하겠네요. 그래 이거 니네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게. 도안을 칼 세이건? 칼 세이건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코스모스라는. 과학자예요? 코스모스 책의 저자인 것 같아요. 코스모스의 저자? 네, 코스모스. 과학자이기도 하시겠죠. 그렇죠. 코스모스라는 책이 그런 책이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이런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볼까? 우리도 이렇게 했으니까 옛날 사람들은 또 그 그림을 우리가 이제 해석해 보자는 취지를 한번 준비해 보겠군요. 한번 재미로. 여기가 쿠스코입니다. 그러니까 통일 잉카 제국의 수도. 잉카 제국의 수도죠. 여기가 그 산 속에 여기가 해발 2,5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멕시코 시티하고 거의 같은 높이입니다. 그리고 조건도 거의 같아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그 사이에 이제 분지에 이제 도시가 건설된 거죠. 근데 멕시코보다 훨씬 좀 주위의 산들이 험악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산들의 높이 하나하나가 이쪽으로 보면 그리고 가운데 근데 이 도시의 운명은 멕시코 시티하고 비슷합니다. 멕시코 시티가 스페인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도시를 파괴하고 그 위에 대성당 세우고 도시를 건축했다. 그 기초공사 같이 해가지고 위로 쌓아버렸다. 그래가지고 쿠스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쿠스코를 밑에서 이쪽에서 본 모양인데 여기서 중심가입니다. 다운타운이에요. 다운타운. 그쪽에 보면 이게 전부 다 스페인식 건물이잖아요. 밑에 그래서 이제 벽돌이 나무가 있다. 그리고 여기 성당 탑이 보이죠. 이 위쪽 이 밑으로 꼬리칸차 신전. 아까 그 창가족을 물리치고 돌들을 모아서 신전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맞아. 그 신전 이름이 꼬리칸차예요. 치무. 치무를 물리치고. 제일 처음은 창가. 치무는 마지막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 이 꼬리칸차 신전이 신전에 안 보여요. 안 보이고 밑바닥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꽃배관이 전부 다 성당인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도 지금도 당시 잉카의 중심이었겠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잉카는 이쪽 산 꼭대기에 해가 뜨고 지는 점이라든가 이런 걸 모아서 이렇게 가상의 선을 생각해서 둥그렇게 세계를 바라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세계를 4개로 나눠서 따완틴 수유를 지배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4개로 나눠서 지배했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꼬리칸차 신전 뒤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이렇게 완전히 성당만 보여요. 그렇죠. 근데 밑으로 보니까는 들어가서 보니까 이쪽은 이 잉카 제국의 솜씨죠? 그렇죠. 돌 큰 돌 써가지고 큰 돌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벽감이 있습니다. 이 벽감 요거는 완전히 아까 삭사만하고 같은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여기 물건 같은 것도 두고 여기 주로 성상 같은 걸 뒀겠죠. 형태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삐죽삐죽 나온 거는 성당 수도원의 모습이에요. 그 윗부분. 최근에 진 거. 식민지 시절에 이제 부터 지금까지 스페인이 들어왔신 거고. 여기는 여기 밑에는 거기 이제 원주민들이 잉카 사람들이 진 거고. 꼬리칸차 신전. 여기 이쪽에서 보면 선명하죠. 이쪽 이쪽이 여기까지가 이제 잉카 사람들이 진 거고. 그 위에 이제 스페인의 수도원 스타일. 자기들이 와서 이제 거기다가 신전 짓고 그랬죠. 여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꼬리칸차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여기 코리칸차라고 썼는데 코리칸차.
뭐 꼬리깐짜라고 읽어야 돼요. 네. 이 꼬리깐짜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보면 뭐 이렇게 산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산맥들 에다에 이런 식으로 뭐 해가 진다든지 이렇게 딱 보이죠? 딱 보이네. 딱 걸려 있네요. 그냥. 예, 딱 걸려 있다. 가운데. 예, 그러니까 뭐 동지점, 하지점, 춘추분, 그리고 무슨 별이 금성이 뜨는 지점, 금성이 지는 지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요 별자리들의 이 동그랗게 또리칸차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둥글게 천문도를 만듭니다. 신전이니까.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서 그러한 뭐 그걸로 뭐 지배를 했다고. 거기에 따랐던 뭐 절기별로 우리나라처럼 뭐 경제는 파죽 먹고 뭐 이랬듯이.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그거를 따라서 세계 체계를 뭐 지난주에는 보여드렸는데 요런 천문학과 건축에 관계되는 거는 나중에 천체 고고학이라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네. 그것도 약간 또 어렵긴 하지만. 네, 어려서 제가 그냥 뺐어요. 근데 시간도 너무 많이. 하늘의 뜻을 따라야 또 국민이 백성들이 또 따라주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만약에 그 네 개의 방향으로 수도가 나눠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네 개의 도시를 이 황제가 한 곳에만 사는 게 아니라 순례를 하면서 통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절기에 따라 tun제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 황제가 또 시골로 돌아다녀야 그런 식으로 보이니까. 그리고 이 꼬리칸차 신전 옆에 있는 박물관을 가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 별자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은하수예요. 네, 은하수고 은하수 주위로 별자리들이 밝은 별들이 많이 지나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꼬리칸차 신전이 있는 성당이 보이죠. 네, 요 밑이 꼬리칸차 신전이에요. 밑에가 신전이고 위에는 나중에 진 거고. 나중에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 지은 성당이죠. 여기가 도시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이 이거 보니까 어때요? 느낌이? 여기 뭐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은하수 뭐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네. 형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동물들이 있네요? 네, 여기 동물도 있고 여기 뱀 같은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사람들이 저는 이거는 이제 이거 자체는 은하수예요. 그런데 은하수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은하수를 본 게 아니고 수많은 동물들이 움직이고 있는 형상들이 움직이는 형태를 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상상한 그 연상되는 그림을 그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나스카에서도 봤지만 막 이상한 동물들 꼬물꼬물 막 그리고 그런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하늘에 투영돼서 나타나서 자기들의 상상으로 그렸군요. 그리고 막 이렇게 지렁이도 지렁이도 보이고. 그럼 이건 별자리랑 다르게 그냥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별 모양들을 보고 연상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자기들이 막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별자리고 그 속에서 수많은 상상력을 펼치는 일종의 그럼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을 그릴 수도 있었겠네요.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소아메리카랑은 또 다르죠. 전혀 이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이거를 박물관에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에 별의 움직임들을 보고 이러한 상상을 했다. 이런 신들을 모셨다. 신들을 모셨다. 그런 뜻일 것 같습니다. 여기 이쪽은 이제 그 잉카 제국의 황제들의 얼굴들을 전부 다 하나씩. 왕들의 얼굴들. 이것도 잉카들이죠. 최근에 그린 거죠? 최근에 이제 연상해서. 얼굴들이 다 남아 있지는 않은데 얼굴들이 남아 있는 왕들도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그림이 남아 있는. 그래서 그걸 비슷하게 해서 그린 건가? 뭐 이렇게 뭐 이상한 중국 사람 같은 모자도 있고 모자도 썼잖아요. 그리고 이 잉카의 왕들이 요 모자를 쓰고 이렇게 테두리 있잖아요. 그 테두리에 있는 그 헝겊에다가 술을 놓아서 있는 것을 테두리를 쓰고 뭐 이랬거든요. 거기에도 이렇게 보면 그림이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림의 스타일이 조금 다르죠. 이거는 뭐 기하학적이고 막 기괴하다기보다도 그림을 보면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갈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시간에 따라서 이제 그림을 그린 건가? 그러면? 글쎄 말이에요. 무슨 사건 같은 것도 그린 것 같아요. 말도 있고 여기 뭐 이상한 표범 같이 생긴 동물들도 있고요. 말 표범 뭐 이런 뭐 빨간 그러니까 있고 뭐. 이것도 그 우리가 뭐 단순히 그림이라고 그러지만은
그림으로 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문자 같은 거겠네요. 예, 예. 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잉카 시절에 썼던 거죠. 잉카 시절에 이제 그렇게 자기의 뭐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뭐 이런 마르모꼴은 그 전부터 나왔고 이거는 더 메소아메리카도 많고요. 여기는 어쩌면 이거는 잉카 자신의 얼굴인지도 모르죠. 아, 자기의 얼굴 4개를 그려놓군요. 시간별로 그려놓고. 아, 이것이 꼬리칸차 신전에서 가장 유명한 동판입니다. 제가 이거를 봐서 아까 파이오니어를 생각했어요. 아하. 여기가 이것이 뭐 이거는 잉카 사람들이 남겨놓은 건 아니고요. 이거를 뭐 제작해서 올려놓은 거는 박물관 사람들이 한 것 같고 이 꼬리칸차 신전을 중심으로 한 그 잉카 사람들의 우주관이라 그럴까요? 그거를 집대성한 그림이래요. 근데 이거를 그린 사람은 나중에 식민지 시절에 그 잉카의 후예가 그렸다고 합니다. 아, 잉카의 후예. 예, 그림으로 남겨놓은 거를 이제 동판에다 새겨가지고 벽에다 거기 박물관에 갖다 놨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럼 잉카 시절에 그린 건 맞네요. 예, 잉카 시절 잉카 시대를 설명하는 그림이죠. 잉카 시대에 제작한 건 아니고 식민지 시대에 제작했습니다. 식민지 시대 때 그러니까 이유지만 하여튼 잉카 시대 얘기를 한 거 맞네요. 예. 그때의 우주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네요. 요걸 보면 무슨 생각 드십니까? 우리가 요거를 자석하려고 아까 이제 그걸 까셨구나. 요걸 하라고. 밑밥을 깔았습니다. 네. 그럼 정확하게 봐야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요걸 보고 나면 시간이 끝날 것 같대요. 네네. 그리고 잉카 다음 해에 또 여기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그림이 약간 흐리기는 해요. 지금 정확하게는 몇미에 뭐 십자성 같은 거 보이잖아요. 십자성? 예. 뭐 맨 위쪽. 예, 이것이 이제 우주관이라고 생각하면 우선 생각하면 왼쪽과 오른쪽이 그림이 다르잖아요. 다르네요. 예. 이쪽은 사람 얼굴이 있고. 네, 사람 얼굴. 막 토끼 판이 같은. 그럼 뭐겠습니까? 달? 맞아요. 왼쪽은 태양이고 오른쪽은 달입니다. 아, 자기 얼굴 그렸구나. 그래서 태양의 아들이라고. 예. 그러니까 태양과 달. 그러니까 이원적인 세계죠. 그렇지만은 이제 유기적인 연관이 갖춰 있는 세계겠죠. 밤과 낮을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밤과 낮, 태양과 달. 뭐 저도 확실히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해석한 걸 잠시 보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거는 별인 것 같아요. 예, 어떤 별일 것 같아요. 태양과 달에 가장 연관되는 가장 메소아메리카나. 야, 이거 완전히 도사가 되셨어요. 새벽과 뭐 늦은 저녁. 맞아요. 항상 나와가지고 얘기가. 왼쪽은 새벽별이고 오른쪽은 저녁별이래. 그러니까 달과 연결된 이제 저녁별. 네, 금성. 그 밑에 있는 것은 X자 별인 이 별인가요? 예. 이것도 별이에요. 별 남십자성이라고 그럽니다. 남십자성. 여기가 남반구잖아요. 그러니까 북반구에 우리가 있으면 북극성일 텐데. 여기가 영도 1의 남반구잖아요. 남십자성이고 남십자성이 이제 중심이겠죠. 그리고 이쪽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관계되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쪽은 이것도 뭔가 동그란 게 뭔가 이쪽에 표현된 거는 여름의 별들과 요거는 무지개랍니다. 맞아. 나 무지개 얘기하려고. 무지개 얘기하려고 그러셨어요? 무지개 생각났거든요. 근데 진짜 맞았네. 난 설마 저기 무지개일까 했는데 왜냐면 색깔이 없으니까 조금. 이쪽은 그러면 이건 뭐게 같아요? 이건 뭐 말풍선 같기도 하고. 이건 뭐예요? 말풍선 같이 생긴 거는 구름. 구름. 그래서 구름일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저거는 이거는 무슨 별자리인데 이게 검은 뭐 저기 고양이 같이 검은 구름 별자리라는 고양이 같은 별자리인가 봐요. 그렇게 해서 강아지 같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우주들이 뭐 모여가지고 여기에 얘네들의 땅이 이거잖아요. 그 땅이 경작지가 전부 다 산 같은데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만들었잖아요. 돌이 바들바들하잖아요. 경작지도 그래서 똑같이 층계농 같이 전부 다 반듯반듯하잖아요. 그러한 것을 짓고 사는 뭐 조화롭게 여기는 사람이고 사람과 남녀인가 그럼? 나무들이 자라고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상반된 세계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사람들이 살고 땅을 경작하고. 오케이. 그럼 이거는 그런 뜻이라고.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럼 이번 주는 여기까지.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